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지금 벌써 동영상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십 개 더 됐는데 과거에 마이크가 안 좋았던 것들을 좀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개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구독자 수는 너무 없긴 하죠.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지메가 답사를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나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물건들이 자주 보입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명도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명도라는 걸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 명도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명도가 빈집 명도입니다. 빈집인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빈집인데 짐도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짐들도 있고 과연 이 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며 이건 그냥 버려도 됐는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제입인까지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빈집 명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처음부터 빈집 명도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 자, 민법상 상속 순위를 보면 천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반결족입니다. 이때 1순위하고 2순위가 있다면, 1순위와 2순위가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배우자와 상속순위 동순위로 공동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가 없다면 단독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그래서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물건은 2013년도에 매매가 돼서 이 씨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88년생입니다. 88년생. 제가 여기다가 쓰긴 했는데 2016년도에 상속이 일어났는데, 2016년 상도 당시에 이 씨는 나이가 28세였던 걸로 보입니다. 좀 일찍 좀 운명을 달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씨 88년생 이 씨에게 매매가 되었다가 2016년도에 상속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상속된 상속권자가 봐보시면 이 씨와 김 씨입니다. 그리고 60년생이죠. 60년생. 60년생 이 씨와 김 씨라는 건 뭘까요? 여기 보면 직계 비속 아니죠. 직계 비속이라면 나이가 좀 오래되니까요. 그럼 직계 존속, 그럼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입니다. 60년생이니까요.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인데 또다시 이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공동상속이 없죠. 그럼 부모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 88년생 이 씨는 자녀는 없고 결혼은 하지 않았고 배우자도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속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현재 전입세대가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되면 공실인 상태인데, 그 과연 진짜 공실인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전입신고만 안 돼 있는 건지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이 씨의 짐들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사망했으니까 짐들이 있겠죠, 짐들이. 이 집에 짐들이 있다면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짐들도 마찬가지 상속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도 이 소유자는 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봐보시면 이 씨의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주소지는 경남 밀양시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됐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주소지로, 있는 걸로 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두 사람을 각각 방문해서, 이 주소지에 각각 방문해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하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을, 다수를 상대로 명도를 하는 거는, 다수를 상대로 또는 명도를 되거나 어떤 이유가 되거나 소송이 되거나 그걸 하려면 쉽지 않은 내용인 거죠. 만약에 짐들이 있다면 짐들에 대해서
뭐 지루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각의 소송 당사자가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빈집을 낙찰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명도를 할 건지, 과연 짐들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집이 현재 공실인지 아닌지, 안에 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명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또는 좀 심플하게 물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간단하게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짐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다가 지매가 답사하는 방법이라고 써놓은 거죠. 세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물건을 보고 아직 답사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 물건의 현재 상태는 이럴 것이겠구나, 이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 집에 가서 집이 진짜 공실인지 관리사무소에 들려보거나, 이 집이 과연 안에 이사를 나갔다면, 또는 뭐 안에 얼마나 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게 꼭 중요한 물건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네버엔딩으로 갑니다. 아니, 뭐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6개월, 뭐 1년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송달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물건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부터 미리 서류를 보고 이렇게 손으로 답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경멸한 거는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